요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환율 상승이 수학개미 때문이다. 그것도 쿨하게, 유니크하게, 시원하게 또는 독특하다, 유행 같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수학개미뿐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창용, 바보야, 문제는 당신이야. 왜 수학개미 탓을 해? 원인이, 몸통이 이창용에게 있죠. 그는 교수 아들로서, 서울대 교수 아들로서, 또 부자간에 서울대에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33살에. 병역은 면제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면제당했는가는 얘기 않지만 저보다 2살 적더라고요. 제가 58년, 이창용이 60년생. 그때 참 우리는 군대 가서 거의 3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서울대 나와서 군대 가면 바보다, 병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교수 아들이면서 병역 면제 받은 것 윤석열하고 똑같더라고요. 다른 부분, 다른 철학, 다른 능력은 그만두고라도 그 부분이 사실은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정치하는데 취약점이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집단사회, 계급사회에서 좀 밑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이 좀비법이 발달한 데서 위로 말도 올려보고 때로는 참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한 윤석열이 나오고 그렇게 무능한 이창용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대 교수들은 사실은 90% 이상이 서울대 출신들이라 동종교배를 하니까 이질적인 다른 학교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오히려 자기 대학 출신을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입니다. 거기서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무슨 반박이 있고 비판이 있겠습니까? 학문은 비판이 생명인데 반박이 생명인데 혁신은 꿈도 못 꾸죠. 그런 세계에서 놀다가 33살에 교수가 됐으니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이 쩔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젊은 사람들, 나이로 누르고 총장, 직급, 교수 출신, 이 선민의식을 가진 피도 깨끗한가요? 맑은가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꼬리로 몸통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이창용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나왔지만 그리고 국어국문학, 국어교육을 했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미국의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시조, 스카이에 이른바 서울대, 연대, 고대에 아마 경영학과의 교수들이 100명 안팎씩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책도 칼럼도 가끔 읽어보거든요. 피터 드러커 책을 읽다가 그 사람들 책이나 이 칼럼 같은 거 글을 읽으면 한마디로 시원해서 차가워서 싱거워서 못 읽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큰데 미국 유학파들은 대개 자기들이 미국 문화 전도사로서 미국 학문 전도사로서 미국 앵무새로서 활동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씁니다. 지금도 보면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사람들 보면 몽골 사람들도 몽골 뭐뭐에 대한 한국 교수가 거기 가본 적도 아마 없어도 심사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교할 때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사들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냥 조교실로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하라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딱 거절했는데 그래요. 미국에 가더라도 한국 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파들이 그렇게 많지만 미국 유학 가가지고 쓴 논문 제대로 된 거 나옵니까? 표절 얘기만 나오지. 책으로라도 제대로 편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과문한 탓도 있지만 아무튼 그 직위에 나이에 쩔 거 없다고 말해요. 유학파들 별거 없는 사람들 즐비합니다. 제가 조교해보고 시간 강사 해보고 교수석에 꽤 알지만 그런 앵무새들이 많고 몇몇 괜찮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수가 이렇게 좀 주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는 자기 본과가 좋고
의사는 처가가 좋고 교수는 자기만 좋다고 하잖아요. 이창용 전형적이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병역 빠져나갔고 아버지가 뭐 서울대 교수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33살에 교수 됐는데 그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저도 신문 지금 6개 보고 있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신문 칼럼 같은 거 있으면 교수들이 쓰는 건 거의 통과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면 취할 게 없다고요. 한마디로. 경험과 지식이 겸비되지 않고 자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에 대해서도 얼마나 엉터리 그 대우 IMF 사태 때도 했습니까?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기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망한 30대 재벌 중에 절반 정도의 전문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대우 빼고는 세안, 기아, 혜태 그런 엉터리 소리를 미국과 한국의 현실도 모르면서 합니다. 그런 앵무새 그 중에 한 명 이청용이죠. 그러니까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고수는 실력으로 말합니다. 하수는 직업으로 나이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청용은 하수답게 젊은 분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은 왜 싸잡아 얘기하는지 알았는지 그냥 수학개미면 수학개미지 무슨 젊은 분들이야. 환율 상승 원인은 그가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지금 한 40개월 가까이 되죠. 그게 바로 이청용의 한국은행 총재 이 재임 기간하고 거의 겹칩니다.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왜 수학개미 탓을 하냐고요. 통화량 증가. 최근 4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이 20% 늘었는데 미국은 3%. 그러니까 미국의 7배 정도를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아니 수요와 공급 경제 교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알아요. 일반 시민도. 흔하면 공급 많이 하면 싸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화폐도 가치가 떨어졌지만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진 거예요. 그거 누가 주범입니까? 통화량 증가시키는데. 이청용이죠. 아니 배심이 있었으면 실력이 있었으면 아는 걸 실천했으면 정치권에서 그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라고 해도 막으려고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가기 전에는 오지랖 넓게 교육 얘기도 하고 집값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청용은 사실은 교육 얘기는 할 짭이도 안 됩니다. 왜? 자기 한국 교육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자식들도 외국 돌아다니면서 외국 유학 시켰더만요. 어찌 보면 자기를 투자한 게 달러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자기 인생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자식 인생까지 던졌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이 돈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바가 없는데 그런 미국 유학파가 우리나라에서 설치죠. 그러니까 교육도 웃겨지고 이렇게 경제도 우스운 모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미국이 뒤졌다고요. 거기가 8만 불 안팎이던가요?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 3만 불 안팎.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에 뒤졌다고요. 해외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기업이 주류예요. 이제 해외 투자로 한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많았더만요. 국민연금이 개인보다 훨씬 많았더만. 개인 투자는 환율로만 봐도 환율 교체되는 것만 해도 하루에 환율이 한 100조 안팎 이렇게 교환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개인들이 환율 교환하는 건 한 0.5% 내외래요. 0.5. 그거 보면 알잖아요. 환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에 뭐랄까요, 외국에 극히 적은 부분이 개인 투자라고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NH에서 작년 한 7월 안팎까지 조사해 보니까 800만 원 안팎이에요. 개인이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 평균 원금을 보니까 800만 원 안팎이에요. 이 사람들이 쿨해서 가요? 유니크하니까 가요? 유행이니까 가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뭐랄까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여기가 많은 거예요. 기업이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번 돈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게 많다고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데 해외 투자 중에서도 어찌 보면 소규모인 소액 투자자인 개인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더 돈이 있겠어요? 해외 투자 고래 같으면 몰라도
그 약한 사람을, 그러니까 나이와 권위와 직업과 이런 걸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주 못된 버릇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똥 묻은 개가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게,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20억이나 썼다고 하는데 그게 해외 투자가 될지 이제 해외 낭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금액이 훨씬 크죠. 해외 투자하는 것보다도. 아니 800만 원씩 모으면 몇 명을 모아야 20억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되면, 이를테면 성직자가 되면 교사만 돼도 자기에게 권위가 있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하면 된다. 그렇게 헛소리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교수들의 권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교수들이 능력 없으면서 그런 헛소리만 하니까. 물론 교수도 뭐 제가 조기하면서 봤고 시간 강사하면서 봤지만 급이 있어요. 판단하자면 바꿔 보는 사람도 꽤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바꿔 못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관직에 나오고 뭐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 밥값도 못하면서 밖으로만 돌고 논문은 제대로 된 거 안 쓰고, 논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책은 더 아예 고사하고죠. 이렇게 투자 액수도 적고 그들을 미약하니까 약자를 이렇게 뭐랄까요, 지목하는데 참 비겁하고 비루하고 구차하죠. 그럼 왜 미국인가?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옆에서 보고 여기저기 저술해서 봐도 왜 미국인가? 그냥 나와요. 왜 미국인가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미국 투자 수익률 제레미 시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려 210년간을 조사했어요. 210년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210년 동안 8.1% 수익을 냈어요. 미국 주식 보니까. 2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있었는가?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주식 비슷한 게 생긴 게 1896년 미두죠. 쌀 선물. 우리나라 주식다운 주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1950년 넘어?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한 70년 안팎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절반 될까 말까요. 한국은 최근 10년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2배 이상이라고. 이렇게 수익이 좋으니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쿨하니까 웃기는 소리를 좀 작작하고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그러면 논문 쓸 때 소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기 주장은 펴니까? 적절한 주장을 들어야 되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주력한, 이를테면 유력한 그런 근거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교수 논문 쓸 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확정 편향이 가는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 그 말도 지어냈는가도 모르지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 무릅쓰고 그렇게 세금을 22%나 걷어가는데, 왜?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난다는 것을 이창용은 모르는가 몰라도 대부분 안다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안다니까. 늙은 사람도, 국어 공부한 사람도 안다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검색에 능합니까? 정보에 능합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이, 투자처가 있어요. 이게 왜 미국이냐? 돈이 넘쳐서 그런 측면이지만 투자할 기업, 유력한 기업, 신생 기업, 그게 어디에 있냐? 미국에 많아요. 지금 이건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 얘기죠. 우리나라 규제에 묶인 한국 유니콘 안 나와. 미국은 4년간 229개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4년 동안 2개 나왔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10억 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을 이야기하면은 1조 뭐 4천 한 600 안팎. 그러니까 1.5조 이상 기업 4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229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에 투자해도 미국, 성장 기업에 투자해도 미국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미국에 많으니까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 돈 되는 곳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죠. 한국은 2개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려다가 찾아보지 않고 나왔는데,
아무튼 1.5조 이상 이렇게 그나마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걸려요. 한 8년 안팎?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 6년. 성장이 이렇게 빠르다는 이야기는 수익성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기업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중에 잘하는 기업을 고르면 수익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엔비디아다, 오라클이다, 메타다, 구글이다, 전부 어디 기업이에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더군다나 믿을만 하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국제시장을 어느 정도 차지하냐? 60% 안팎을 차지해요. 60% 안팎을. 55% 내지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한국은 미국이 얘기고, 한국은 1.5에서 1.7? 많이 봐주죠, 1.7% 안팎 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한국의 고래 같아가지고 그 웅덩이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기업 어찌 보면 전부 다 국민연금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등치가 큰 게 한국에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수익도 잘 나지, 수익처도 많지, 미국으로 그래서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달러가 얼마나 강세입니까 지금? 달러가 한 5년 동안에는 30% 안팎. 지금 사실은 약세예요.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하면. 그런데도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의 원화에 비해서 올해만 해도 8% 이상 달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만 가지고 있었어도 8% 수익을 한 거예요. 원화로 바꾸면. 올해는 이제 예외적이고 한국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또 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10월 안팎 해가지고 그래도 54% 안팎이 손해다. 우리나라 일부만이 올랐고, 외국인은 거의 한 90% 안팎 수익을 냈다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나라고, 우리나라 와서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치잖아요.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했어요. 더 길게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에서 먹고 수익에서 먹고, 그래서 국제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특히. 투명하고 신뢰, 책임 이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거래 제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6%부터 시작해서 지금 30%까지 계속해서 거래를 제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도 말했듯이 규제의 나라예요. 규제의 나라. 미국은 없잖아요. 그런 게. 그게 없는 게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는 거예요. 책임성 강화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월드 같은 데서는 제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몇천 포인트가 오르고, 서클링 가는 것도 몇백 %가 하루에 움직이고 그러던데, 그래도 들어가든 나오든 자기 책임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로 보면 바다 같은 곳에서 그런 파도야 항상 어디선가는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단에 우리나라에서처럼 또 갭 상승이네, 그 다음에 아침에 동시오가 때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얄팍한 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날 그대로 다 반영이 돼버리니까 그때그때 책임성이 주식에도, 그 기업에도, 그 대표에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 책임이 딱 가고 그 상황이 딱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하는 꼼수 부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이게 상한가가 뭔 필요가 있고 하한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자기 책임하에 있으면 10,000배가 올라도 오르는 거고, 빠져봤자 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퇴근 후에 투자할 수 있죠. 퇴근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에서 9시에 투자한다 찐다 그러잖아요. 퇴근 이후에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같으면 11시 30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안 자고 이렇게 한다든가, 저녁에 한번 일어나면 확인한다든가, 이를테면 업무 피해를 안 주면서 또 혼란한 이 속에서 조마조마하게 통장 이렇게 바라보면서, 호가창 바라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버핏과 함께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참, 내일 모레면 70이지만, 저는 미국 서적을 많이 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독서를 통해서 경제, 경영, 그리고 인생 성형가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버핏과 함께 미국에서 투자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인가 이런 거 급락할 때 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유력한 주식이 뚝 떨어질 때는 버핏이 산다고 했지, 버핏이 사라고 했지. 근데 그걸 샀다고 봐봐요. 그럼 내 마음이 버핏과 통했구나. 이 천하의 버핏과 같은 물에서 같은 주식을 사면서 놀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유학하는 사람은, 유학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일으킨 사람, 유학에서 뭐 학문을 일으킨 사람, 미국 유학에 대해서 긍정, 부정론이 있죠. 그러나 그 투자도 어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길러서 미국으로 유학시켜가지고 미국에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아요. 인재 수출국처럼 우리나라가 행위하면서,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그 외환이, 달러가, 그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미국 가서 살더라도 이 국제적인 사람이 돼서 좀 젠스런 같은 사람, 머스크 같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좀 슬프던데, 그것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유학도 투자예요. 자기는 유학 가가지고 외환 엄청나게 쓰고, 자기 새끼들 가르치느라고도 외환 엄청나게 써놓고, 800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그나마 수익을 못 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 환율 오르는데 1등 공신이라고요? 1등 적이라고요? 무슨 환율 상승 오적? 웃기는 얘기 좀 구인철이나 이창용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애국자예요. 외환 벌어온 사람이, 잘 투자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좁은 데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가서 글로벌한 데 가서 노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창용, 문제가 자기인데 남 탓하기는, 금리 차이와 통화량 증가가 최고 원인 아닌가?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도 금방 알 텐데, 자기가 얘기하면 다 통하는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그게 좀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 이야기했지만 저도 한번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